감사합니다. 영어로 할까요? 저한테 훨씬 더 편한데. 이번에 이 가상화폐 규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인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금 올라오면서 자세히 하고 천천히 하라는 명령 받았는데, 사실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따지면은 이 가상화폐 규제나 규정, 관리, 챙기고 뭐 어떤 일이라도 정부들이 두려워합니다. 인정하기도 두렵고 이게 뭔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방금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정부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도 많고, 뭐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냥 두려워해요. 혹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투자자들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손가락 치고 우리 책임지라 뭐 그런 이야기 나올까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가락 잘 쳐요. 엄청 잘 하잖아. 어떤 사건이든 정부 보고 너 책임지라. 그런 상황 많이 생기니까 사실이 그 정부 계신 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죠. 그게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제가 항상 그 정부에 계신 분들이 조언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인 앞으로 우리하고 계속 쓰는 기술이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기술적으로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쓴지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점점 익숙해지는 단어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블록체인이면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고,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혼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근데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벌써 중독자 됐어요. 이게 없이 못 살아요. 맨날 이게 보고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게 안 보고 대화할 수 있냐고. 그게 우리 다 그래요. 요새 너무 웃긴 게 그 식당이나 그 카페 가면 사람들이 앉아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 안 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문자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문자 보내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해졌고 훨씬 더 편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우리한테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 블록체인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상화폐 안 사라져요. 정부 계신 분들이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처음에 그 법무부 장관께서 이 거래소도 금지하겠다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계신 분들이 눈 감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갖고 계시고 이해해요. 저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은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근데 안 없어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수밖에 없고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현재 그 규제 현황 보면은 뭐 딱 1년 전에 정부가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이게 검토하겠다고 그때 우리 많이 기대했죠. 1년 전에 뭔가 이제 되겠다. 근데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 유사 수신 행위 처벌하겠다고. 근데 법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고. 뭐 쭉 계속 쭉 보시면은 그냥 거래소 그 실명 계좌 사용하라. 정부 명령 나왔고, 그거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거래소의 벤처 기업에 안 들어간다는 명령했고, 그래서 이 거래소 벤처 기업 지원 못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규정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리고 다른 나라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나라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법 제도는 positive 시스템이잖아요. 이 positive 시스템이란 게 법에 뭐뭐뭐뭐 지시해 갖고 이런 행위 할 수도 있다. 그래야 합법적인 행위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 보면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그 네거티브 시스템 훨씬 더 편해요.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포지티브 시스템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거티브 시스템 좀 그 불국장적인 제도 같던데 근데 네거티브 시스템에 법에 뭐뭐 하지 말라.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그 제도가 차이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은 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라서 법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허용이 안 되면은 다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버 같은 것도 불법이고 이제 좀 편했지만 처음에 새로운 기술 나오고 새로운 제품 나오고 새로운 뭔가 나오면은 법이 허용이 안 되면은 불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혁신의 약한 큰 벽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오랫동안 이게 연구하고 제도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국회에서도 연구하고 이 그 시스템 좀 바꾸자. 우리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장벽이에요. 우리나라 법 제도는 허용이 안 되면 당연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허용이 안 되면 불법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규정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좀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뭐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무섭게 해요. 미국이 ICO 금지돼 있지만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 퓨처 선물 거래 허용이 되고 있고 중국이 거의 금지했지만은 요새 나오는 말이 중국이 거래소 하나 정부 지원으로 하겠다고. 만약에 중국에서 거래소 허용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 좀 들어와야 돼요. 이 거래량은 축 줄여요. 독일에서 뭐 라이선스하고 허가 필요한 제도 만들었고 그게 참 괜찮아요. 독일은 사실 우리나라 법제도도 독일 법제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보면은 자기네들이 라이선스 하나 만들었고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 캐나다 거의 그 규정이 없고 캐나다 똑똑하게 세금 붙은대요. 그거 저 캐나다 제일 똑똑하죠. 다른 뭐 특별히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세금만 잘 내라. 그 캐나다 제일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규제 상황 보면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이렇게 허용이 했다고요. 또 우리나라 그 정부 계신 분들이 여러 나라 규제 상황 항상 비교하죠. 비교하는데 특히 일본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비교해 보더라고요. 근데 그 현재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대화를 조금 해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다 후회한다고. 이 법 허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후회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 그 가상화폐 생각하면 이 규제 없는 상황이 계속 있을 수도 없어. 있을 수도 없고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은 이게 이런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미안한데 이 ICO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네, 너무 많아요. 약속 안 지킨 사람들 너무 많고 사실 이 블록체인 사업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사업은 누구 한다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야, 이 사기꾼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규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검토하지 마시고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화폐 스테이크홀더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주로 ICO하고 이 거래소인데 이 행동하는 사람들 주로 이런 분들인데 소비자들 이 블록체인 통해서 쓰는 것이고 근데 아직 화폐는 불인정돼 있고
아무 규정이 없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됐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게 법 판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금융 상품 인정 안 한다. 얼마 전에 그 소비자 보호 단장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소비자 보호 담당자 만났는데 그분도 이 가상화폐라는 게 금융 제품 아니라 금융 자산 아니라는 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 보호할 정책 없다. 보호할 의무도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 보호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기 너무 많고 손해 너무 많고 또 우리 그 투자자들 제일 고생한 게 이 환율이 너무 심하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화폐면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뭐 하루에 100만 원 없어지고 하루에 300만 붙었고 뭐 하루에 1000만 원 없어지고 이 그 환율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보호하기 싫다. 안 된다. 이 안전성 될 때까지 뭔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 생각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런데 규정 만들면은 이렇게 이 환율이 심하지 않아요. 규정 없는 세상이니까 계속 둑이 많고 그래요. 만약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 시장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이 주식이라는 개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상화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종이에요, 종이. 종이잖아. 이 종이가 대표적인 내가 이 회사의 소유권 갖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도 다른 대표적인 의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러면 확실한 규정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의 대법원에서 인정했지만은 그 외에는 자산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인정 없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여기 이 ICO 규제 이렇게 태스크포스 만들어 갖고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없다. 알아서 하라, 여러분. 알아서 투자하고, 알아서 활동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은행 쓰지 마라. 또 어렵게 만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은행 쓰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그러니까 없앴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안 없어져요. 그거는 빨리 이해했으면 여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 거래소 다 금지하시겠다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빗썸 벌써 4년 전에 이 인터넷 사업자로서 등록했었어요. 처음에 이 거래소들이 이 인터넷 판매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빗썸 아주 일찍 이렇게 등록했는데 이제 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벌써 빗썸 4년 됐어요. 그 참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뭐 법률적인 뭐 이슈 엄청 많고 이 고래서 해킹 당하고 이 해킹 당하면 그 규정도 하면 안 되겠다. 해킹 당해갖고. 근데 일반 은행들이 일반 신용카드 해킹 당한 적 무지무지 많죠. 일반 회사들도 다 해킹 당했고. 그러니까 이 해킹 때문에 이게 그 우리 그 규정 만들면 안 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그 암호 통해서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상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라라랜드야. 라라랜드. 그거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GDPR 규정상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GDPR 굉장히 엄격한 개인 보호하는 그 규정이고 모든 회사들이 EU하고 고려한다 그러면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또 GDPR 규정도 이 암호화폐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그 여러 가지 그 해결 방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정보 보호되고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과 정부 사이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컨트랙트 그 일어나는 건데 언젠간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법률적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정말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제 돈 벌고 먹고 사는 방법이 변호사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가 잘 개발하면은 변호사라는 새끼 필요 없어. 내 직업이 없어져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방법 새롭게 찾아야죠.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아주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인정하게 돼요. 모든 뭐 집 임대, 부동산 사고, 자동차 팔고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 고려할 때 이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일어나면 그 정말 법원도 필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그 정부한테 추천 강하게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단계적으로 규정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거래소 자격증 만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너무 많습니다. 한 몇 개 있는지 정확한 숫자 누구나 모를 거예요. 근데 100개 정도 넘을 거예요. 100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제한할 필요 없고 다만 자격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기술과 사람, 신고, 자본
지금 그 증권사 만들 때도 은행 만들 때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한테 인가 받고, 그럼 그 인가 받으면은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행위 주로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거래소 자격증 만들어야 돼. 신고 아니면 승인. 그리고 그 조건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쉽니다. 그러면 은행처럼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 한국거래소처럼 KRX처럼 인정되는 거래소면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은행들이 그 거래소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GPTI는 뭐 KYC, 뭐 그 돈 세탁법 등등 다 그 규정 적용하고, 이 거래소만 규제하면 지금 현재 50% 문제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거래소 하면서 거래소 ICO하고 이 그 뭐 담당할 필요 없지만은 상장할 때, 이 토큰 상장할 때 거래소들이 조건들이 세울 수도 있어요. 뭐 지금도 하긴 하는데 법상에 그거 만들면은, 그러면 소비자들 그런 ICO 투자할 때 안전한 느낌, 안전한 상황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 환율이도 그렇게 심하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신고 방법, 그리고 이 그 요새 정부가 세율이 많이 올라가고 개인 소득 세율이, 법인 소득세 뭐 등등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도 캐나다처럼 세금 붙어요. 그리고 그게 거래소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소들이 거래량, 내용 신고할 의무 없어요. 근데 거래소들이 신고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처럼 정부가 모든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OTC, 그 over the counter, 그 OTC 시장이 신고 안 돼 있지만은 거래소 통해서 모든 주식 거래 신고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정부에다가 신고하라. 그리고 정부가 그런 정보 가지고 국세청 그 컴퓨터 다 돌리고 세금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벌었으면은 세금 내야죠. 당연히. 부동산 투자해서 세금 내야 되고, 주식 투자해서 세금 내야 되고, 내가 노동해서 돈 벌면 세금 내야 되고, 그럼 가상화폐도 투자해서 돈 벌면 세금 내요. 그럼 돈 세탁, 불법 행위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정부가 규제 안 하니까 사기꾼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모범생으로 전 세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래소부터 규제한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달라져요. 안전하게 돼요. 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